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북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최문순 도지사가 방북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대회를 춘천에서 열고 내년 대회는 북한 원산에서 개최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박 10일간의 북한 평양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최문순 도지사가 방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 지사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주문진 중학교와 북한 4.25 체육단 등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 유소년 축구팀이 참가한 제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최 지사는 이 기간 동안 북한 4.25 체육단장 등을 만나 제5회 대회를 오는 10월 춘천에서 여는데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대회를 이제 10월 25일 날 우리 강원도에서 열기로 합의한 것, 이게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되겠습니다. 내년 5월 6회 대회는 북한 원산에서 개최하는 안에도 기본적인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최종안은 남북 각 정부 차원에서 결정되겠지만 북강원 원산으로 직행로가 뚫린다면 동해 육로길이 열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의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양쪽 정상들이 이것을 이제 공유해서 정상회담 안건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안건으로 들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저희들 뭐 최선을 다해서 정상회담 안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는 궁예도성 남북 공동발굴, 속초 원산 간 크루즈 운항 등 스포츠 교류를 넘어선 교류 사업 확대안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체육 교류를 통해 남북 강원도 간 신뢰 관계가 회복된 만큼 문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남북 협력 사업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전면 동시 파업을 예고했던 원주 지역 시내버스 업체 3곳의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일단 교통 대란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원주 지역 시내버스 노사는 시급을 13%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인상된 시급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15원 많은 수준입니다. 시내버스 기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에 휴게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하루 최대 18시간을 근무해왔습니다. 원주 지역 시내버스 근로자의 처우 조건은 전국에서도 물론 강원도에서도 가장 열악하다. 한마디로 이런 말이 하면서 임금은 적게 받는다. 원주 시내버스 기사들은 낮은 시급이지만 장시간 근무를 통해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지금처럼 169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려면 원주는 내후년까지 현재 280명의 절반인 140명의 기사가 더 필요합니다.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 임금이 반토막 나고 버스 회사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대책인가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내버스 노사 모두 공영제 혹은 준공영제를 해결책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원주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일단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중공영제는 시민의 재정이 막대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한번 또 시작이 되면은 그다음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시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국토교통부가 시내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빨라야 연말에나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 내 93개의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했습니다. 올여름 사상 유례 없었던 폭염으로 피서객 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부쩍 한산해진 해수욕장에서 시설물을 정리하고 파라솔을 걷어 말립니다. 뒤늦게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은 아쉬움에 발이라도 담가봅니다. 올여름 강원 동해안 93개 해수욕장에는 지난해보다 17.7% 줄어든 1,846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동해시가 51%나 줄었고 속초 33, 삼척 20, 고성 15, 양양은 11% 줄었고 강릉만 6% 늘었습니다. 올해 강원도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지만 전국 유명한 해수욕장들이 대부분 비슷한 실정입니다. 폭염으로 충남 대천 해수욕장은 올해 30% 줄었고 이달 말까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은 각각 10%와 14%가량 줄었습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계속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서 동해안을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는 주셨습니다만은 산간 계곡이나 또 실내에서 실내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현상으로. 반면 강릉시는 올림픽으로 고속철도가 생겼고 대형 호텔부터 게스트하우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숙소가 갖춰져 피서객이 늘었습니다. KTX가 생겨갖고 다양한 혜택들도 생겼는데 4명이서 5만 원 그 혜택을 받고 저희는 오게 되었고 이제 교통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 시설도 되게 많이 발달돼 있어서 사상 유례 없는 폭염과 피서 문화 변화에 따라 앞으로 동해안 피서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도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피서 경기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횟집 등 관련 상가는 물론이고 숙박업소도 피서객들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문병훈 기자입니다. 폐장한 해수욕장 주변 상가의 횟집들이 한산합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도 찾아오는 피서객들이 기대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보다 피서객이 줄어들고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피서 특수는 사라졌습니다. 작년 대비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날이 너무 더워갖고 해수욕장 자체에도 사람이 없었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의 차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숙박업소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습니다. 대형 숙박시설은 평균 90%가량 예약률을 보였지만 민박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예년과는 달리 방이 남아 돌았습니다. 해마다 말썽이 많았던 해수욕장 주변 바가지 요금 시비는 올해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동동지방의 대형 업소들은 만실이 될 정도로다가 상당히 영업이 괜찮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소형 업소들은 과거에 그 바가지 요금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어질 정도로 공실률이 많이 발생돼서 손해가 많이 발생됐다. 다시 말해서 반토막이 났다. 올해 피서 대목을 잔뜩 기대했던 동해안 해수욕장 주변 상가와 관련 업소는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고 피서객까지 감소하면서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MBC 뉴스 문병훈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이 일제히 문을 닫으면서 물놀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동해안 93개 해수욕장이 문을 닫은 이후 대부분의 해수욕장에서 수상안전요원들이 철수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시군은 수상안전요원을 연장 배치하거나 물놀이 금지 펼침막을 거는 등 안전관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해수욕장 폐장 이후 고성 송지호에서 2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양양군이 북양양 지역에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발주했는데 넓은 면적에 비용이 많이 들어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고속도로 북양양 나들목 주변입니다. 양양군은 지난 2016년부터 이 일대 550만 제곱미터 면적의 도시개발 사업을 구상해왔습니다. 고속도로 서쪽 300만 제곱미터의 농림보전산지와 물치향 배후지역까지 아우르는 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양양 지역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설명회까지 개최했습니다. 넓은 면적에 막대한 개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물류기지와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도시지역 재생사업에 필요한 토지 보상 등 총 사업비는 9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없어 부동산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현실적으로
150만 평씩 이렇게 가지고 단지 개발한다는 건 그냥 그러면 진짜 업체 끌어들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쉽냐 모르겠어요. 양양군은 사업구역을 좁게 잡으면 균형 발전이 어렵다며 장기 계획으로 민간 사업자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타당성 용역에 나섰습니다. 법적, 제도적, 환경적 타당성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하되 개발 전략에 따라서 실수요 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을 해서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자칫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 앞으로 용역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춘천시에서 대규모 문화체육 관광 행사가 이달 하순에 잇따라 펼쳐집니다. 전 세계 댄서들의 축제인 월드 댄스컵 대회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32개 국가 1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또 24일부터 27일에는 2018 춘천국제 레저대회가 14개 종목에 30개 국가 6,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송암 스포츠타운과 의암호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또 오는 28일부터 9월 2일까지는 춘천 닭갈비 막국수 축제가 춘천역 앞 옛 캠프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3년간 횡성군으로 귀농하거나 귀촌한 인구가 모두 3,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성군에 따르면 귀농 귀촌 인구는 지난 2015년 684가구 1,122명에서 2016년에는 787가구 1,204명, 2017년 989가구 1,437명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3년간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으로 국비 6억 원을 지원받아 귀농 귀촌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귀농 귀촌인들의 자립 기반과 기초 교육 등을 돕고 있습니다. 춘천시 농업기술센터는 귀농 귀촌 교육 참여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30에서 40명으로 교육은 9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10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와 강원도 미래농업교육원 그리고 농업 현장에서 이뤄집니다. 모두 47시간 동안 귀농 귀촌 성공 전략과 농업 기초 이론, 농업 법규, 농기계 관리 실습, 현장 견학 등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과거 한보 광업소가 있었던 태백시 황현동 통리 지역 주민들이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태백시 황현동 통리번영회는 과거 강삭철도와 스위치백철도 등 철도 유적과 시설이 많아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최적지라며 정부의 철도박물관 유치를 호소했습니다. 통리역에는 1963년까지 로프로 기차를 끌어올리는 강삭철도가 운행되고 2012년까지는 기차가 지그재그식으로 운영되던 스위치백철도가 운행됐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영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내륙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춘천과 원주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강원 중북부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통일 경제특구 설치를 위해 고성군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고성군은 금강산 육로 관광 재개와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 등 통일 경제특구 기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시군보다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남북교류 전담 부서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교류 TF는 앞으로 특구 지역 부지 현황 조사와 동해선 철도 건설 지원, 그리고 평화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담당할 예정입니다. 제14회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가 다음 달 6일과 7일 원주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상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강원 지역 업체 48곳을 비롯해 일본 등 국내외 의료기기 업체 89개사가 참여하고 미국과 중동 등 51개국 140여 명의 해외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시회 개막 전날인 5일에는 한국, 독일 의료기기 국제협력 포럼이 개최되고 전시회 기간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의료기기 특가 판매전도 열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시민사회단체와 정책토론회를 갖습니다. 강원도 내 30여 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민직선 제3기 주요 공약 사항을 설명하고 시민사회 정책자문회의를 정례화하는 안을 협의합니다. 도교육청은 해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토론회를 실시해 왔으며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정책협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 정책자문회의로 확대해 정례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일 일과를 끝낸 병사들의 부대박 외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해군 1함대의 시범 운용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과 후 외출 허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이며 국방부는 10월 말까지 시범 운용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한 뒤 최종 시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